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208쪽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출제 원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원리에 대해 생각하며 비문학 지문을 읽을 수 있다. 우리가 강화 비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지문을 이미 여러분들 학습지로 제공을 했고 다 읽어봤는데요. 그 지문을 통해서 출제 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글을 읽는데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언제나 여러분들 생각해서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집중해서 이미 다 읽은 상태로 반드시 강의를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 문단 요약과 단어 정리하기 한번 채점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강하 비행 원리와 착륙 과정을 소개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 비행하는 것을 강하 비행이라 하는데 비행기는 양항비, 이 글에서는 양력과 항력의 비라고 나왔었죠. 이걸 바탕으로 활공각과 활공비를 조절함으로써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다. 활공각은 이런 각을 의미하는데 활공비는 또 이런 걸 의미하고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는 활공각은 최소로 유지하고 활공비는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무언가의 최대, 최소, 증가, 감소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도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안전한 착륙을 하려면 활공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활공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떤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가가 글의 핵심이었어요. 이렇게 활공각과 활공비가 착륙을 위해 최적의 상황이 되었을 때 접근, 플레어, 접지, 지상 활주 단계를 거쳐 착륙이 이루어진다. 조종사는 각 착륙의 각 단계에서 적합하게 비행기를 조종하여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 하고 문단 요약을 해봤습니다.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고도 대상 물체의 높이인데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죠.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받음각이라는 용어는 이 지문에서만 쓰인 용어였습니다. 비행기가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딪히는 공기의 방향이 비행기 날개와 이루는 각도를 받음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항비, 양력과 항력의 비라고 나와 있죠. 우리 글에 나와 있는데 양력이 어떤 의미였나요? 물체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서 비행기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창문 하나 그린 비행기죠. 날개가 이렇게 있겠죠. 비행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운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고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 방향에서 받는 힘 이거를 항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양력 1번을 양력 2번을 항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접지 땅에 접촉한다 생각하시면 되죠. 땅의 다음 조종간 여러분 조종간을 잡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조종간이라는 게 한자입니다. 막대기 간자를 쓰는데요. 사실 여기 써져 있는 간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더라고요. 네. 조종사가 항공기의 비행 방향과 운동 방향을 조종하는 막대 모양의 장치. 그러니까 마치 우리 게임기에서 쓰는 조이스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의 이륙과 비행, 착륙 과정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 특히 착륙 과정에는 여기다가 형광펜 하시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게 이륙, 비행, 착륙 전부가 아니라 착륙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착륙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일정 고도보다 아래로 내려오며 강하 비행을 할 때 곡선 형태로 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직선이나 곡선이나 어떤 모양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역시 자주 출제된다. 그림에 적용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비행기가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코로 박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떨어져야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곡선을 그려야겠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활공각은 최소로 제일 중요한 거 나왔네요. 형광펜이 되나? 한번 해볼게요. 자, 활공각은 최소로 유지하고 활공비는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변수 사이의 증감이나 최소 최대인 건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착륙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착륙에서 안전하게 하지 않는 착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반드시 안전한 착륙으로 가야 되죠. 효과적인 착륙보다는 안전한 착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리시고 이 활공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활공비는 활공거리 뭐라고 나와 있죠? 활공거리를 고도로 나눈 거라고 나와 있죠. 활공거리를 고도로 나눈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록 그게 된다. 활공각은 그림에서처럼 비행기가 강하를 시작하는 고도의 지점으로부터 비행기가 활주에 접지하는 지점까지 강한 이동 경로와 활공거리가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랑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1번이라고 하고 이게 2번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여기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활공각이 클까요? 두 번째 활공각이 클까요? 딱 봐도 첫 번째 활공각이 크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활공각이 크면 클수록 안전한 착륙이 될까요? 활공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활공거리를 이동하고 고도가 똑같은 고도라도 천천히 내려간다라는 거니까 활공각이 당연히 작아지는 게 중요하겠죠. 활공비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봅시다. 활공비는 바람이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비행기의 활공거리를 비행기가 이동하는 동안 가장 강한 고도차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해서 활공비는 활공거리 활공비는 고도분의 활공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고도는 짧고 활공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활공비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결과적으로 활공각을 최소로 한다랑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림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문제 12번 보시면 당신이 출제자인데 한 가지만 낼 수 있다면 활공각을 낼까요? 활공비를 낼까요? 저라면 활공비를 내겠습니다. 왜냐면 활공각은 문제에서 보여줬잖아요. 활공각이라고 써줬잖아요. 근데 활공비는 고도분의 활공거리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파란색이 활공 고도와 활공거리니까 활공비에 대한 얘기겠죠.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된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혹시나 어려워할까봐. 자, 이게 활공각이라고 했었죠. 활공각. 근데 이 활공각이 커질수록 좋다, 아니면 작아질수록 좋다. 활공각이 커가지고 지금 비행기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비행기가 이 상태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활공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이게 고도고 이게 활공거리인데 활공비는 고도분의 활공거리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더 완만하게 내려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활공비가 클수록 안전한 비행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좀 뭔 말하는 거야 라고 어려운 친구들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셨어야 되냐면 다른 걸 많이 기억하지 말고 그래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셨어야 돼요. 안전하려면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활공 B는 컸어야 되고 활공각은 큰 게 아니라 작았어야 된다를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 보는 지문인데 그렇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런 종류의 지문을 여러 번 접해서 비행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뭐 어떤 과학기술 지문을 설명할 때 이 과학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가려면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해야 된대요. 또 양항비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양항비는 최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양항비가 뭔지 봅시다. 활공각과 활공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양항비는 양력과 항력의 비례예요. 그래서 양력은 비행기를 수직으로 상승시키려는 힘이고 항력은 비행기가 비행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자, 비행기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 1번이 양력이겠죠. 그리고 비행하는 것과 반대 방향에서 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2번이 항력이겠죠.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양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항력이 커지면 양항비는 작아지고 항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양력이 커지면 양항비는 커진다. 자, 반드시 출제되니까 너의 말로 쉽게 바꾸셔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양항비와 항력이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양항비와 양력이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를 파악하려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14번 문장처럼 주면은 너무 쉬워지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려우라고 더 이렇게 길게 어렵게 준 거죠. 지금 보시면 양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항력이 커지면 작아진다 했잖아요. 서로 반대죠? 그래서 반비례인 거고요. 항력 고정되어 있을 때 양력이 커지면 양항비 커진다 했으니까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양력하고 양항비는 비례하는 것이죠. 그러 결과적으로 이 양항비는요. 여러분 반비례하면 분모에 써요? 분자에 써요? 분모에 쓰죠? 아시죠? 항력분의 양력의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양항비라는 거. 지금 근데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고 했냐면 안전한 비행에 맞추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양항비를 최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양력은 커야 된다는 얘기고 항력은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요. 이 1번 양력이 커야 될까요? 그렇죠. 이 양력이 작으면 한 번에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은 커야 되겠죠. 그리고 양력이 커야 되고 항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력이 작으면 여러분 이 비행기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쌩 해가지고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동하고 막 쌩 빨리빨리 부딪힐 거 아니에요. 여기 처음에 땅에 닿을 때 엄청 세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항력은 최대로 해야겠대. 아닌데? 항력은 최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항력이 이게 나중에 닿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 잘못 설명했네. 죄송합니다. 이 두 개 비니까 이 양항비를 상대적으로 항력을 작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양력을 최대로 한다라는 의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네. 항력은 뭐 일정하게 고정시키더라도 결과적으로 양력을 최대로 해서 이 땅에 닿는 순간까지 최대한 이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이 공중에 떠 있는 힘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비행기의 무게가 클수록 커지고 항력은 비행기의 속력이 클수록 커진다. 비행기 속력과 무게에 따라 양항비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활공각까지 결정된다. 양항비는 비행기 날개 바람각에 따른 양력계수의 영향을 받는데 양력계수는 비행기의 날개나 양력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에 따르는 정도다. 비행기 날개의 바람각이 증가할수록 양력계수는 증가하다가 특정한 바람각에 도달하면 양항비를 최대로 얻을 수 있고 이후에는 양력계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비행기 날개가 이 각도가 만약에 비행기가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돼 있느냐, 뭐 이렇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밑에서 받는 양력의 힘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양양비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받음각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증가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착륙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착륙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나요? 벌써 15분. 안 되는데?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겠네요. 일반적으로 비행기 착륙 과정은 접근, 플레어, 접지, 지상 활주 단계로 이루어진다. 4단계로 나누어지니까 번호 매겨야 되는데 문단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 안 매길 수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접근은 땅에 닿으려고 이제 가까이 가야겠죠. 그래서 직선 비행 경로를 유지하면서 하는데 활공각이 몇 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를 3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굉장히 작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활공각을 최소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활공각을 최소로 유지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야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이죠. 그러니까 활공각을 이걸 3도로밖에 안 하면서 천천히 내려와야 안전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장치 이름이 플랩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걸로 활공각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활공각이 너무 작으면 조종사의 시야가 좁아져서 접지 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각도로 떨어져야 만약에 3도인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비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떨어져야 될 지점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평면처럼 내려오니까 어디로 떨어져야 되는지가 잘 안 보이니까 이것도 너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어,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양력을 높게 유지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이 힘을 적당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플레어 단계는 착륙 접근의 최종 단계부터 시작해 비행 자세를 갖기 위한 곡선 경로 구간이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딪히면은 떨어져서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마치 화염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쭉 들어주는 거를 하는데 이쪽 들어주는 관계를 플레어 단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 네, 이렇게 해서 돼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역시 이때도 양력을 높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는 플랩이었고요. 접근에선 플랩이었고 여기선 슬랫이라는 착륙 장치를 함께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플레어 단계에서 접지 위치를 예측하고 나면 접지를 하게 되는데 땅에 닿게 되는데 땅에 닿을 때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뒷바퀴부터 활주로에 접지시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으로 닿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2번이 닿는다라는 거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 보시면은 지상 활주 단계에서 접지 완료된 비행기를 최대로 감속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하늘에서 날고 있던 비행기가 이렇게 땅에 닿아가지고 달리는데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거를 막아야겠죠. 어떻게 막는지 보면은 보기 전에 이게 얼마나 활주거리 지상에서 얼마나 쭉 가는지는 얼마나 빨랐는지 그거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엄청나게 속도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가 얼마나 감속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역시나 고양력 장치를 유지해서 사용해서 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여기 이 받음각을 이거 받음각이죠. 이 받음각을 크게 해가지고 비행기를 들어주는 이 효과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고항력 장치 나중에 멈추려면은 이게 항력이죠. 이 항력이 커져야 되는데 이 항력이 커지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스포일러 같은 고항력 장치를 사용한다 해서 감속력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시면요.
이러한 단계적 구성에 대해서 출제자가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론이나 지식들이 이러한 단계적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이름은 뭐고,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뭐 조종관을 들어야 되고, 들면 안 되고, 받음각을 크게 해야 되고, 크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대부분의 학문들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나 사회학이나 과학,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론 기술 방식이고,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형식이니까 이런 형식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겠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서 출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좋아하는지, 그림이 있는 내용, 그리고 변수 사이의 증감이나 최소 최대,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렵지 않으려면은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과학기술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서의를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갔어야 됐다.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한 착륙이 목적이니까 안전한 착륙하려면 받음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활공각은 작게 해야 되고, 활공비는 크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양력은 크게 해야 돼서 양항비를 크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도, 그렇게만 딱딱 정리를 해놨어도 크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그 다음 게 뭐죠? 다음 게 뭐였죠? 아, 음악의 보편서. 이거 주제통합 지문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가물란 나오는 거 있습니다. 이거 미리 풀어오시면 되고, 학습지도 다음에 올리고 강의도 올릴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